자, 그럼 2021학년도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함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내신 급감표인데요. 사실 이제 수험생들이 논술 전형을 볼 때 이제 대학들이 발표하는 자료를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논술 60%, 교과 30%, 비교과 10%. 비교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결 봉사의 어떤 성실성을 보는 정도인데, 자, 교과가 30%다 또는 40%다. 그러면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죠. 근데 논술 전형에서 우리가 내신을 볼 때는 그 30%, 40%라고 하는 내신의 비중을 보는 게 아니라 각 대학들이 논술 전형에서 각 내신 등급에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내신 급 간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를 보면 1등급이 30점 만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4등급이다 라고 했을 때는 29.7입니다. 근데 사실 1등급 친구들이 성균관대 논술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사실 논술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2등급부터 5등급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4등급이고 5등급이고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3등급 또는 2등급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점수의 불이익을 받는가를 중심으로 내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 선생님이 지금 이 대학들을 쭉 펼쳐놓고 비교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대학들에서 불이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5등급까지는 사실상 그 앞에 있는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내 점수에서 깎이는 점수가 크지 않다는 거죠. 즉 논술 전형에서 이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동점자에서 합격자를 선발해야 될 때 쓰는 지표 정도이다. 그래서 내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각각 대학들을 놓고 봤을 때는 중앙대학교와는 상위 10과목을 반영하고 이대 같은 경우는 상위 30단위를 반영하고 또 어떤 학교는 국영수사를 반영하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 과까지 반영하는 사실 반영의 어떤 방식이 있어서 대학별로 어느 정도 내용적 차이는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의 논술 실력 경쟁이라고 하는 논술 전형 시험의 성격을 여실히 알 수 있는 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좀 취소선을 그어놓은 거 있죠. 취소선을 그어놓은 거는 만약에 성균관대학교를 쓴다. 그러면 7등급부터는 성균관대를 쓰는 거를 신중히 고려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6등급까지는 어떤 떨어지는 점수의 어떤 차이가 크지 않은데 7등급부터 좀 크게 떨어집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보면 이대 같은 경우는 사실 상위 30단위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사실 합격자 논술 평균 내신 등급이 1점대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3등급부터는 사실 조금 내신에서 깎이는 점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5등급까지, 시립대나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5등급까지는 전혀 내신의 스트레스 없이 적극 지원하자. 다만 6등급 이하는 지원을 신중히 고려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부 대학들을 또 보면 이 대학들은 대부분 뭐죠?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거나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들이죠.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좀 이제 상위권 대학들에 비해서는 이쪽 대학들이 조금 더 이제 5등급 이하의 내신 등급들에게 내신의 불이익을 좀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사실 이제 이 대학들을 논술 전형으로 쓰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일 텐데 내신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이 대학들을 지원을 할 때 내 내신의 불이익을 주는 대학들을 최대한 피해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들도 대부분 4등급, 특히 5등급까지는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광운대 볼까요? 24점 만점에 5등급, 22.08점을 받습니다. 사실상 논술을 잘 썼는데 내신 때문에 내가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스트레스 없이 우리는 어떻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뭐죠? 고득점 논술 답안을 쓰기 위한 논술 학습에 매진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본인의 내신에서 좀 불이익이 큰 대학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정규반 수강생들을 원서 지도를 해줄 건데 그때 선생님들이 알아서 쓰지 말자라고 잘 조언을 해줄 텐데 일단은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논술 전형 합격자 내신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에 즉 직전 연도 20학년도를 발표한 대학들은 반영을 좀 해두었고요. 아직 이제 올해 발표하지 않은 대학들은 재작년에 발표했던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뭐죠? 논술 전형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이 3점 후반대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내신이 높은 거는 내신 받기 어려운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대학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합격자 평균 내신 1.8 상당히 높습니다. 중앙대 2.20, 동국대학교 2.68 상당히 높죠. 이유가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는 상위 30단위만 반영을 합니다. 학생들이 1, 2, 3학년 통틀어서 과목 상관없이 잘 나온 상위 30단위만으로 내신을 논술에서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상당히 높은 내신을 가지고 논술 시험장에 오게 되죠. 그러한 결과일 뿐 만약에 이 학생들을 상위 30단위가 아니라 1, 2, 3학년 자 국영수사 주요 과목 전 단위 대부분 다른 대학들이 채택하는 어떤 반영 방식처럼 산정을 해본다면 3점 후반대 내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대학 2개 정도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지금 보면 성균관대학교 20학년도 논술 입결입니다. 자, 등록자, 최종 등록자죠. 성균관대학교의 논술 전형을 치르고 대학에 등록한 등록자들의 내신 분포를 놓고 보면 지금 뭐 1등급도 있고요.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들이 있는데 비중을 좀 보시죠. 3등급 이하 합격자가 70%에 육박합니다. 4등급 이하 합격자가 30%를 넘어서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이 지역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4점 중후반대 또는 5점 초반대의 내신을 가지고 성균관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앞에 장표에서 성균관대 또한 자, 내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어떤 내신 등급들에 대해서 주는 내신의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합격자 논술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즉 성균관대학교는 자 인문과학 계열은 합격자 논술 평균 점수가 지금 56점으로 나오는데 60점 만점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기본 득점을 충실하게 받은 상태에서 좀 고득점 포인트까지 잘 반영해야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학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원 경쟁률이 예를 들면 100대 1이다. 그래서 100명이 다 시험을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능 최저를 충족시킨 학생들이 시험장에 오게 될 텐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 충족률이 7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다음 대학인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20에서 30% 초반, 20% 후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사탐도 잘 나온 과목 한 과목을 반영하고 2개 합사예요. 국영수탐 중에서 2개 합사를 맞추면 동국대학교 최저 기준을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죠? 지금 충족률이 20에서 30%다. 즉 실질 경쟁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논술고사 이제 평균을 좀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최종 등록자 평균 점수를 보시면 다 90점 초중반대죠. 굉장히 잘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점 만점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물론 동국대학교가 논술 문항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지만 동국대학교는 이 어떤 이합사를 요구하는 대학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기본 점수도 높은 편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90점 이상의 점수를 맞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논술의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때 가서 급하게 공부한다 그래서 절대 받을 수 없는 점수이기도 합니다.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내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동국대가 2.6 정도 나왔죠. 그거는 뭐다? 상위 10과목을 반영한 결과다. 그래서 이 동국대학교를 지원하고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을 상위 10과목이 아닌 국영수사 전 과목을 한번 평균을 내보면 여기 나오죠? 3점 후반대에서 4점 중후반까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내신 평균은 3점 후에서 4점 중후반까지 분포하고 있다. 또 여러분 다 아셔야죠. 이건 평균이죠. 평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점수가 4점대다 그러면 3등급도 있는 거고 2등급도 있는 거고 뭐죠? 5등급도 있고 6등급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균으로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를 보다가 학교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다가 이 대학은 논술 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이 2점대네 나는 못 쓰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을 좀 내려보면 첫 번째 뭐죠?
내신의 실질 영향력은 논술 전형에서 상당히 미비하다. 그래서 내 내신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권을 가려면 일반고 기준으로, 이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3점 초중반대 이내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신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수시에서는 우리가 논술 전형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내신 4, 5등급 때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논술 준비 열심히 하자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경쟁률에 현혹되지 말자. 중요한 것은 실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이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실질 경쟁률을 다시 한번 좀 쪼갭니다. 수능 최저만 충족시켰다고 해서 자, 그 학생들이 모두 실질 경쟁으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고도 시험장에서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는 학생도 꽤 많고요. 막판에 급하게 논술 공부를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논술의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이 원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답안을 써낸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최저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논술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왔던 학생들의 경쟁이 진짜 실질 경쟁률이다. 그러면 이 실질 경쟁률은 더 뚝 떨어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논술 전형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일 텐데 어쨌든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끝까지 다해서 최저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키고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으로 올해 입시를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좀 몇몇 대학들을 확인을 했는데 논술 전형 합격자 논술 평균 점수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본다면 거의 80점대에서 90점대 초반까지로 나타나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논술 문제를 풀 때 기본 해결을 통해서 자 기본적인 득점을 내가 확보한 상태에서 고득점 답안은 써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 대학이 출제하는 핵심적 유형과 관련된 논술의 고득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를 시켜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